안녕하세요. 저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 20대 후반의 기혼 여자입니다.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할 때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설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반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또 저도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리는 말도 많았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후회 많이 한다고요. 저도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다르게 결혼 생활은 저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더라고요. 원래 저희 친정이 좀 못 사는 편이었거든요. 대학교도 학자금 대출로 근근히 다녔었고요. 반면에 저희 시댁은 잘 사는 축에 속합니다. 시아버지는 기계 부품 만드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시어머님은 포슬린 공방을 운영하며 강사를 하고 계세요. 시아버지는 화통하고 재밌는 성격이시고 어머님은 차분하시고 너그러운 성격이세요. 성격적으로도 참 좋으신 분들이어서 결혼 생활이 더 좋다고 느낀 것 같아요. 어머님 말로는 남편네 집안이 손이 엄청 귀한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결혼 생활 7년 만에 힘들게 얻은 자식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인지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쌍수 들고 결혼을 환영하셨다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결혼하고 저에게 승용차도 한 대 사주셨어요. 아이 크면서 차 필요할 일 많다고요. 어머님은 아이 조금 크면 저도 아직 젊으니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지원해 준다고도 하셨고요. 저희 엄마도 저더러 남편 복과 시댁 복이 있다며 좋아하셨어요. 남편도 저에게 참 잘합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아이랑 놀아주고 잠도 자기가 재우고요. 주말만 되면 아이는 자기가 본다며 저는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오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사회생활이라도 하지만 저는 애 키우면서 집에만 갇혀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해진다고요. 이른 나이에 걱정 속에 산 결혼이지만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결혼 생활을 비꼬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현정인데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가장 걱정하며 말리던 친구였죠. 야, 너 잘 생각해.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정우 오빠 지금은 너한테 껌뻑 죽지만 막상 결혼해봐. 완전 너 찬밥 취급할걸? 아니야, 그런 사람. 지금 어떻게 알아? 너 결혼하면 무조건 발등 찍었다 생각할걸? 내가 친구로서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저도 그때 현정이의 걱정을 들으며 마음이 엄청 심란했습니다. 이미 뱃속에 애는 커가고 있고 결혼도 진행되고 있는데 친구는 끝까지 저를 말리더군요. 그때 저는 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친구에게 보여주면 친구도 안심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현정이는 저를 고깝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다 같이 모이기로 한 날, 저는 시아버지에게 차를 받았으니 그걸 타고 태워준다고 했거든요. 제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데 현정이가 막 비꼬더군요. 와, 애 낳아주고 이런 차 받고 애 낳을만 하구나. 저는 친구의 말이 묘하게 거슬렸지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차 진짜 좋네. 야, 너 시집 잘 갔다? 아니면 네가 언제 이런 차를 타보냐? 그러게. 이래서 취집들을 하나 봐. 본인 능력 안 되는 여자들 악착같이 취집하려는 이유가 있다니까? 저는 그 말에 기분 나빴지만 그냥 웃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야, 너 말에 뼈가 있다.
그리고 왜 자꾸 취집이라고 그래? 맞잖아. 너처럼 제대로 취집한 애가 어딨냐? 저는 기분은 상했지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제 가방을 보더니 또 비꼬더군요. 너 가방 샀니? 음, 남편이 선물해줬어. 다른 친구들이 가방 너무 예쁘다고 신상 아니냐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정이 그 친구만 표정이 안 좋더군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들고 온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랑 좀 해야지. 그래도 새 가방인데. 그 말에 갑자기 현정이가 그러는 겁니다. 오빠 딴 살림이라도 차린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분위기가 쎄해지더군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결혼한 남자들 바람 피거나 잘못한 거 있음 와이프한테 선물하고 그런다잖아.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이야. 그 말에 다른 친구가 제 눈치를 살피며 현정이를 말리더군요. 야, 너 왜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장난이라니까? 갑자기 그런 선물 받았다니까 하는 소리야. 근데 윤정아, 너도 남편 잘 감시해. 결혼한 남자들 바람 엄청 핀다잖아. 저는 속으로 이게 미쳤나 싶었습니다. 웬만한 일이면 저도 웃고 넘어가겠지만 친구가 저를 일부러 까내리려고 한다는 게 너무 느껴졌거든요. 제가 표정이 굳어있자 다른 친구들은 다른 말로 화제를 돌리며 분위기를 풀려고 하더군요. 저도 계속 굳어있긴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하며 그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후에도 계속 저를 비꼬더군요. 제가 시댁 식구들끼리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환갑이셔서 기념여행을 간 건데 비용은 시부모님이 다 내기로 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간 거였죠.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이후로 제주도는 처음이라 너무 즐겁고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다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 현정이가 또 입을 대는 겁니다. 야,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가서 너 진짜 힘들었겠다. 하랑이 때문에 좀 고생스럽긴 해도 재밌었어. 나 제주도는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잖아. 그리고 하랑이는 호텔에서 시부모님이 봐주시고 나는 남편이랑 둘이서 관광 다녔어. 제주도 왜 그렇게 이쁘니? 야,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말해. 시부모님 모시고 간 거면 거의 수발들러 간 거지 뭐.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갔다 온 제가 재밌고 즐거웠다는데 친구가 저더러 힘들었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진짜 재밌게 잘 다녀왔어. 잘 쉬고. 윤정아, 너 너무 그러지 마. 친구들한텐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그렇게 너무 잘 사는 모습, 행복해 보이는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고. 너 친구들이 말리는 결혼한 거라서 일부러라도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가 본데 그런 거 너무 짜네. 그 말에 저도 어리둥절, 다른 친구들도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저는 일부러 행복해한 적도 없고 잘 사는 모습 억지로 보이려고 아등바등한 적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묻기 전에 따로 남편이나 시댁 얘기를 일부러 꺼내지도 않아요. 저 말고는 귀여운 친구가 없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분위기를 깰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친구들이 다 하는 SNS도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내 사는 모습 굳이 남한테 보여줄 필요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힘든 얘기를 친구들에게 굳이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자랑을 하거나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적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현정이 그 친구가 SNS 중독입니다. 허구한 날 SNS에 온갖 사진 다 올리면서 행복하다, 너무 좋다, 내 남친이 최고다 라는 글을 올려댔거든요. 그래놓고 정작 다른 친구들에겐 남친이랑 또 싸웠느니 우울하다느니 하소연을 한다고 했어요. 진짜 행복한 척은 누가 하는데 자꾸 저더러 행복한 척을 하냐는 건지. 현정이 제가 도대체 저한테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정아, 나 짠하게 안 봐도 돼. 나 충분히 행복하고 좋아. 내가 그런 걸 왜 속여?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진짜 힘들어야 될 것 같은 기분마저 드네. 제 말에 현정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래? 너가 좀 됐지 뭐. 그렇게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 다른 친구가 여행 어땠냐고, 호텔은 어디 묵었냐 등등 화제를 돌리길래 저도 어디서 묵고 어떤 음식점이 맛있더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아, 나도 네 얘기 들으니까 여행 가고 싶다. 근데 난 윤정이처럼 말고 내가 번 내 돈으로 가야지. 저는 짜증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이후에 툭하면 단톡방에 귀여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지에 대해 자주 얘기했습니다. 저한테도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제 능력을 키우라며 그렇게 남편만 믿고 살다가 나중에 뒤통수 당한다는 소리까지 하고요. 윤정아,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너무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네 능력 키워야 돼. 막말로 나중에 남편하고 문제 생기면 진짜 남남 아니니? 너네 시부모님도 결국 남편 부모님인데. 네 능력을 키워. 그렇게 주부로만 살지 말고. 진짜 제가 걱정돼서 하는 조언이면 저도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론 친구가 자꾸 저런 얘기를 하니까 결혼 후 아기 낳고 주부가 된 제가 그렇게 한심한가 싶은 생각마저 들어서 우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취미로도 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돈벌이도 될 만한 일이 없을까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결혼 전부터 말하셨지만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라며 얼마든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취미든 직업이든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활력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현정이에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나도 뭔가 내 일이 있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나도 요새 이것저것 뭐 해볼까 찾아보고 있어. 남편이나 시부모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어머, 이제 돈 벌어 오라는 거야? 아니, 뭐 배울 거 있으면 배워보라고 하셔서. 내가 요즘 꽃에 관심이 좀 있거든. 꽃시장 가서 사온 꽃으로 집 꾸미고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그쪽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니 플라워 레슨 같은 거 있음 받아보라고 하셔서 한번 알아보게. 제 말에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어머, 너랑 잘 어울린다. 근데 너네 시부모님이 나중에 꽃집이라도 차려주시려는 거야? 그런 얘기까진 안 해봤어. 근데 어머님도 포슬린 취미로 시작하시다가 강사까지 하신 거라 레슨 받아보고 잘 맞으면 그 후에도 지원은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제 말에 현정이는 노골적으로 비웃더군요. 와, 취집 진짜 제대로다. 너 진짜 취집 잘했어. 시댁 잘 만나서 아주 호강이 폈네. 꽃꽂이라니. 네가 취집 안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겠냐? 또 취집 소리. 저도 순간 짜증이 나 말했습니다. 취집 소리 좀 하지 마. 그냥 결혼한 거지 무슨 취집이야. 어머, 너 왜 그렇게 발끈해? 시부모님들이 아낌없이 지원해준다니까 부러워서 하는 소리지. 취집이 뭐 나쁜 건가? 그렇게 취집 잘한 것도 다 네 운이야. 취집 안 한 나는 내 능력으로 열심히 돈이나 벌어야겠다. 저는 그날 친구들 모임을 마치고 언짢은 기분으로 가만 생각을 했습니다. 현정이가 원래 저런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로 잘 되자며 응원해주고 붙돋아주는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부턴 제가 아는 현정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말끝마다 취집이라며 비꼬고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현정이가 자꾸 그러니까 한 번씩 친구들 만나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다가오더군요. 그러다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친구가 먼저 말을 하더군요. 윤정아, 너 현정이 때문에 만나면 좀 짜증나지? 다른 친구들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너도 느꼈니? 현정이가 나한테 왜 그러지? 나한테 뭐 기분 상한 게 있나? 왜 그러는지 몰라? 왜 그러는데? 부러워서 그러는 거잖아.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말했죠. 뭐가 부러워?
네가 남편이랑 시댁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러워서 그런 거잖아. 전에 나랑 현정이랑 둘이서 술 마신 적 있는데 대화의 반이 네 얘기를 하더라. 내 얘긴 뭘 해? 윤정이 걔 예전에 못 살지 않았냐면서. 자기가 툭하면 커피 사주고 버스비 빌려주고 그랬지 않냐고. 근데 잘 사는 시댁에 남편 만나서 원래 여유 있는 척하는 거 꼴 보기 싫다고. 자기가 언제부터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꽃꽂이 했었냐면서.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히더군요.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나도 들으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한마디 했었어. 윤정이가 잘난 척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어보기 전까진 자기 집 얘기하지도 않는 앤데 왜 그러냐고 했다니까? 저는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럼 제가 결혼해서 힘들고 불행하게 살았으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친구 말을 들으니 제가 알던 현정이가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상종하기도 싫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임에서도 종종 빠지게 됐고 단톡방 채팅에서도 대답을 잘 안 하게 됐어요. 현정이가 싫다고 현정이만 빼고 다른 친구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건 또 제 성격상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저만 자연스럽게 빠져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요. 그게 결국 그 소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2주간 했었어요. 당연히 회사 출근도 못했고 방에만 처박혀서 제가 주는 밥과 약만 먹으며 골골거리고 있었죠. 격리 기간이다 보니 집 앞을 나가는 간단한 외출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고생을 하고 격리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단톡방에 있던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윤정아, 통화 되니? 경아야, 무슨 일이야? 너 요새 단톡방에 톡도 잘 안 하고 모임도 잘 안 오고 혹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뭐 아니야. 이런 말 조심스러운데 혹시 너네 부부 무슨 문제 있니? 저는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현정이가 이상한 말을 애들한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확인하려고. 무슨 말? 저번 주 주말에 너네 남편이랑 어떤 여자랑 쇼핑몰에서 팔짱 끼고 가는 거 봤다고. 너네 남편 바람 피는 거 같다고. 뭐라고? 저는 그 말에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았습니다. 현정이 걔가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아니지, 전혀.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격리 기간이라 2주 동안 집 앞은커녕 방문도 못 나와본 남편인데 게다가 지난 주말이라면 저랑 아이도 집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사실인 양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 있어? 우리 남편 지금 코로나 걸려서 격리 중이야. 이번 주 목요일 돼야 격리 해제된다고. 근데 모르는 여자랑 쇼핑몰? 제가 흥분해서 말하자 그 친구도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현정이 이게 왜 그러니? 무슨 자기가 봤다는 둥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너한테 확인하려고 전화했다니까. 게다가 너 요새 단톡방에서 말도 잘 안 하고 모임도 잘 안 나왔잖아. 그것도 남편 바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라면서. 기가 막힌다 진짜. 나 걔한테 좀 따져야겠어. 전화 끊어봐. 저는 그 길로 바로 현정이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톡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톡으로 할 말 아니라고 일 끝나면 전화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현정이의 전화를 기다리며 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다른 친구의 말도 떠오르고요. 저는 친정이 많이 가난했고 용돈이 떨어지면 현정이 말대로 다른 친구들이 커피나 밥을 사줄 때도 있었어요. 현정이한테도 몇 번 얻어 먹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참 고마웠죠. 그래서 제가 결혼 후 여유가 조금 생기고 나서는 모임할 때 밥도 제가 사고 커피도 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제 딴에는 예전에 얻어먹은 게 고마워서 이제라도 제가 사려고 한 건데 현정이 눈에는 그런 것마저 다 아니 꽂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 눈에는 제가 취집 잘 가서 속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솔직히 저라고 결혼 후에 뭐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겠나요?
당연히 남편하고 싸우는 일도 있었고, 처음 해본 육아가 지치고 힘들 때도 많고, 또 친구들은 취업해서 자기 일 하는데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고 있으면 우울할 때도 있었어요.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 붙잡고 하소연하는 성격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산 것뿐이에요. 그 친구 눈에는 제가 마냥 결혼 잘해서 호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 딴에 고민도 있고 노력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생각을 거듭할수록 현정이는 내 친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불행을 바라고 행복을 고가워하는 게 무슨 친구인가요? 그런 생각을 할 때쯤 현정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윤정아. 이제 통화되니? 무슨 일이야? 너 집에 무슨 일 있어? 집에 무슨 일 있냐며 들떠서 물어보는 그 목소리가 치 떨리게 얄밉더군요. 너 주말에 쇼핑몰에서 우리 남편 봤다며? 그것도 딴 여자랑 다니는 거. 그 말에 현정이 조금 놀라더니 말했습니다. 어, 정확히 봤니? 얼굴도? 사실은 얼굴은 못 보고 뒷모습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네가 우리 남편을 보면 얼마나 봤다고 뒷모습만 보고도 알아? 보면 알지 왜 몰라. 그거 너네 남편 맞지? 너 남편 때문에 우울해서 단톡방에도 참여 잘 안 하고 모임에도 안 나온 거지? 저는 그 말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적당히 좀 해. 왜 소리를 질러? 우리 남편 지금 코로나 걸려서 2주째 격리 중이야. 지금도 방에 있고. 너는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친구들에게 그렇게 떠벌리고 다녀? 니네 남편 아니야? 아닌데. 뒷모습이 딱 니네 남편인데.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남편이길 바라지 너는? 뭐? 우리 남편이 진짜 바람 폈으면 하지? 그래서 내가 힘들고 괴로웠으면 좋겠지 너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뭐가 그렇게 곶감니? 내가 너한테 뭘 어쨌는데. 내가 결혼해서 불행했으면 해. 네가 걱정한 대로 힘들게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네가 힘든 내 모습에서 위안 얻는 건데. 그게 아니라서 싫어?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 단톡방에 왜 참여 안 하냐고? 너 때문에. 너 꼴 보기 싫고 상종하기 싫어서. 너 진짜 징그러운 거 알아? 어떻게 친구라는 인간이 그렇게 오매불망 내가 힘들길 바래?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비꼬고 취집이니 어쩌니. 야, 솔직히 부러우면 부럽다고 대놓고 말해. 네가 왜 부러워 내가? 너 이제 계약직 종료기간도 얼마 안 남았다며. 그래서 그거 갖고 경아한테 징징거리면서 너도 취직하고 싶다고 했다며. 나한테는 뭐 네 일을 가져라, 본인 능력을 가져라 어쩌고 해놓고 정작 너는 취직해서 나처럼 살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너네 남친 비트코인 하다가 결혼 자금까지 다 날려먹었다며? 취직 못하게 돼서 어떡하니? 아니, 애초에 너네 남친이 네 취직해줄 만한 능력은 되니?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남친 결혼 자금 말아먹은 거 누가 그래? 경아가 그래? 어, 없는 얘기도 아니잖아. 너는 없는 얘기 지어내고 다니지만 나는 엄연히 다 있는 얘기 아니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다른 사람 행복해진다고 네가 불행해지는 거 아니고 남이 불행하다고 너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친구로서 잘 살라고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없는 소문 만들어내고 제발 못 살아라 고사는 지내지 말란 말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은 참고 참았는데 그렇게 퍼붓고 나니 속은 시원하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한 기분도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로 지내온 시간이 있는데 제가 마냥 속 시원할 순 없었죠. 그 후로 저한테 따지는 거 반, 변명하는 거 반이 섞인 톡도 보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와 돌이키기엔 마음도 너무 많이 상했고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김에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도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겐 현정이랑 싸웠다, 미안하다, 나는 당분간은 모임 못 나간다고 톡을 보냈고요. 그래서 현정이를 제외하고 다른 친구들하고만 개인톡으로 간간히 안부 정도만 얘기하고 지냈어요.
저도 산림 육아에 플라워 레슨까지 받느라 너무 바쁘게 지냈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현정이가 빠진 단톡방에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현정이가 제가 단톡방에서 나간 후 친구들에게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다녔대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친구들도 현정이 하는 짓이 너무 질려서 한 소리 했다가 다른 친구들하고도 대판 싸우고 본인이 단톡방을 나갔다네요. 현정이는 현재 다른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예전에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잘 되자고 응원해주던 시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그러졌는지요. 분명 저한테도 잘못이 있겠죠. 현정이도 저에게 알지 못하게 섭섭한 일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 친구와 제 관계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으로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서로 앙금이 쌓여 있지만 언젠가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아니게 될 때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